그 오염에 대해서 좀 미세먼지 하는데 제가 볼 때 미세먼지 차량에서만 나오는 미세먼지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신발 밑창하고 바닥 사이에 이렇게 접촉이 나면 미세먼지 나올 수 있죠. 그런 걸 계산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면서 바닥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입자 자글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가만 보면 이게 통계 이런 거 보면 그 조금 수박 그다기 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조금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다 포함시켜야 돼요. 모든 오염물질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이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나 또 지식이 또 습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뭐 오염 방지법을 만들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오염 방지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해오염 방지법.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IMO에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1968년도인가 토리캐니아 유선이 안개가 많이 끼다 보니까 항해에서 어느 항구로 런던 근처에 있는 항구로 들어가는데 안개가 많이 끼다 보니까 해도에는 암초가 없는데 실제로 암초가 있었어요. 그 암초에 탁 걸려가지고 배가 새똥강 나갔어. 그 해오염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안개 끼다 보니까 제대로 걷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네덜란드까지 번지고 그랬습니다. 못 걷어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해오염 방지에 관련된 법을 IMO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10년이 걸렸습니다. 1978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왜? 세계 각국에 다 관여되다 보니까 이 사람 보기 저 사람 보기 다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0년 걸려가 해오염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부속수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오염 방지법은 물론 해양사고 안 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사원의 선장도 베테랑 선장이었어요. 어떤 때 빨리 가려고 하다가 질러가다가 하여튼 그런 사고 났거든요. 근데 해양오염 기름을 이렇게 사실은 바다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바닷물이 전 세계 물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압니까? 97% 바닷물입니다. 미시피강 강물 이거 얼마 되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아주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분해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럼 해양오염이 사고 나면은 기름을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미생물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린다든가 하면은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쉽사리 알고는 있지만은 좀 잘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사고 안 나고 우리나라 사람 좀 잘하는 거 태안에 사고 나듯이 여러 사람이 뭉쳐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이쪽에서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이렇게 방출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해서 몇 개 나라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조금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짜서 후쿠시마를 우리말로 일본말로 후쿠시마고 우리도 후쿠시마 하는데 중국에서는 한자 그대로 복도라 했습니다. 복도. 중국에는 한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도쿄라고 동경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물이 해수가 방류되면은 어느 나라 쪽에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냐면 해류 방향이 알라스카 쪽에서 캘리포니아 쪽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큰 소리 쳐야 됩니다. 근데 미국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IMO란다. 세계 방사능기구에서 그걸 검증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절차가 그냥 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하고 이렇게 되면 별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당에서 막 떠들고 난립니다.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면. 중국이 대만도 떠듭니다. 그거 뽑고 떠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확히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뭐 떠들어서 하는데 내가 볼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내 택시를 탄 택시 운전기사 그러더라고. 대통령 무식한 게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고시를 몇 번치가 떨어지고 자기도 그 사람 택시 운전기사도 고려대학인가 뭐 해가지고 고시가 한두 번 떨어지고 나서 다른 앵치 앞으로 택시 운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이제 그 누가 어느 신문사에 칼럼을 적었더라고. 그 IAEA하고 미국하고 유럽 각종 관련된 전문가들을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영향이 올라오면 4, 5년 정도 걸리면 이제 영향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00%다 믿는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영양 자체가 해류령으로 가가지고 적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정권 욕심이 앞서가지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국민들이 또 놀아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잘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왜? 기름을 불에 묻지라고 내가 그런 것도 주문에 그 교육단체 강의도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기름 불에 하는 게 있다고. 그 해양 경찰대 같은데 그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해양경찰서 오염 방지 뭐 이거 작업을 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모르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야 얼마나 잘 나겠습니까? 어떤 순간 이야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식도 이런 물질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름을 할로겐 뭐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주요 자료분석 에너지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되면은 부식이 안 일어날 수 있다. 플러스 되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이게 은이나 금은 높죠. 플러스죠. 이게 부식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대기 중에. 뭐 이런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쪽에 다른 그 외의 금속들은 수치가 높을수록 부식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기 중에 뭐 건식이 돼서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잘 없잖아요. 신문, 방송 보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용액 속에 이제 이 부식이 일어나고 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대기 중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좀 드뭅니다. 사실 이게 한번 금속 전기 화학이나 금속 연력학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이걸 델타 G 뭐 이렇게 내는데 그리고 양해봐야 여러분 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구태 그런까지 알 필요 없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범인들이 뭐 다 그럴 필요 있습니다. 오늘 보험부식을 봅니다. 연소 가스 중에 바나듐 VTO5 6점이 685도씨가 튜브에 축적될 때 고온으로 저융점 바나듐이 VTO5가 녹아 보호피막 손상될 경우에 이런 것을 고온부식이다. 바나듐 부식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고온부식, 좋은부식이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기름을 쓰고 있지만 휘발유나 경유를 쓰고 있지만 정제 과정이 어떤지를 상시 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 관련된 공장에 다니신 분도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되게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하게 되면 원유 자체 내에는 원유를 정유 공장에서 가열을 해서 이제 각 온도별로 성분을 뽑아내는데 제일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물질이 원유에서 제일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물질이 뭐일 것 같습니까? 무엇일까? 제일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거. 제일 낮은 온도에서 나오는 거. 네? 뭐일 것 같습니까? 그 LPG를 우리말로 풀어서 뭡니까? LPG.
LPG. 리퀴파이드 페트롤이겠습니다. 페트롤. 페트롤이 뭡니까? 페트롤. 석유잖아요. 액화 수유가스입니다. 이 주성분이 C3H8개, 프로페인, 프로파인. 일본식으로 프로파인하고 우리말로 프로페인. 그 원유 공장에서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제일 낮은 온도에 나오는 거 되게 한 마이너스 몇 도에서 0도씨 사이에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럼 부테인이 있죠, 부테인. C4개, H10개. 부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거는 2기압만 되면은 액체가 됩니다. 가스라이터 같은 건 전부 요겁니다. 휴대 가스바너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통 있죠. 그거 전부 요 부탄, 부테인입니다. LPG 같은 경우는 8기압입니다, 8기압. 요건 액체가 됩니다. 사실 요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그 다음에 그 석유가스, 그 관련된 그 납사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원유에서 휘발유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등유입니다, 등유. 경유가 아니고 등유. 등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유가 한 250에서 350도씨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 연료수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면, 그, 분류를 할 때 잔사유라고 합니다. 잔사유. 잔사유를 말 처음 듣죠? 네. 잘 안 들어봤죠? 네. 그러면 중유는 뭡니까, 중유? 중유. 중유는 경유 한 예를 들어서 A 중유, 방가 A 중유는 경유 90%, 잔사유 10%. 요게 A 중유입니다. 그다음 C 중유. C 중유는 경유 10%, 잔사유 90%. 요게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 이것을 대형 선박 연료로 사용합니다.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 보통 이제 A 중유 어떻게 쓰냐? 요거는 선박 이야기를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선박 입출항 하려고 하면 엔진을 기관을 자주 써야 됩니다. 디젤 기관을 자주 써야 되다 보니까 그때는 A 중유를 씁니다. 경유가 많이 포함되는 일을 씁니다. 이것은 색깔 자체가 약간 좀 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박에는 이렇게 A 중유 탱크, 이거 C 중유 탱크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할 때는 이걸 주로 씁니다. 엔진 시동 잘 걸려야 되기 때문에 경유가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머지가 뭐냐?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나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나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좀 드뭅니다. 남미 이런 쪽에 바나듐 포함되어 있는 원유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 미국 같은 데 좀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거 외국 그 자료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듐물에서 고온구식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고온 보일러 이게 중류선대가 있습니까? 화력발전소 연료 먹습니까? 화력발전소 우리가 전기 좀 많이 쓰는데 원자력, 화력, 수력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뭐 씁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감천 화력발전소 연료 뭐 씁니까? 보일러에. 메탄이 있습니다. 메탄.
이러다 보니까 연소가스 자체가 깨끗한 겁니다. 이게 불순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거의 없다시피 되는 겁니다. 이거 C하고 H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가스니까 이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3첩보 화력발전을 흡수했는데 중류를 썼습니다. 석탄을 썼습니다. 석탄. 중류가 아니라 석탄. 석탄 주로 호주 수주입했어. 유연탄. 유연탄하고 무연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유연탄하고 무연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유연탄하고 무연탄. 석탄에는 유연탄하고 무연탄이 있습니다. 요거는 연기가 나는 거고 요거 연기 안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겁니까? 유연탄입니까? 무연탄입니까? 우리나라 생산되는 건 무연탄이죠. 요건 휘발분이 보통 수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7% 이하입니다. 연기 잘 안 나는 겁니다. 유연탄은 뭐냐? 휘발분이 이내에 30%. 휘발분이 수소거든요. 수소. 자, 수소가 타게 되면은 물이 만들어지고 34,000kcal 정도 열을 내놨습니다. 기본하다. 탄소가 타게 되면은 8,100kcal 정도. 그래서 유연탄이 발열량이 무연탄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유연탄을 호주 같은 데 수입해가지고 지금 화력발전소 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연탄 안 씁니다. 제동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연탄도 지금 삼천 화력발전소도 가스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기질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공기질이. 그렇죠. 이 무연탄 타게 되면은 연기도 나기도 하고 이게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 환경이 좀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에서 석탄에서 유연탄도 이렇게 좀 바뀌었고 중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반응이 포함된 건 우리나라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게 그냥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지 이게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연료 자체가 중류에서 가스로 되게 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응비움이 들어가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보호피만 손상이 되는데 이게 다른 이론적인 것이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현재 현실적으로 별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부식으로 갑니다. 전부식. 이것은 연소가스 중에 황 성분이 배기계통에서 황이 연소에서 SO2로 되고 이 SO2가 다시 SO3로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반응해서 H2SO4, 즉 황산들이 바뀌어가지고 부식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을 저온부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석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좀 IMO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IMO 국제회사기구인데 모든 선박은 IMO 규정을 다 따라야 됩니다. 이게 유엔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IMO에서 황 함유량을 3.5%까지 포함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O2를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기 오염을 많이 시키게 되다 보니까 이걸 안 됐대서 지금은 0.5%로 제한을 했습니다. 0.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황산화물 자체가 양이 작기 때문에 과거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를 하기를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유황을 사용하는 연료를 사용할 때는 이 스크라버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그 황산화물 자체를 걸러내버려요. 그럼 이게 추가로 요 비용이 더 듭니다. 비용이 더 드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좋은 부식도 이렇게 나고 하지만은 스크래프 자체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면 비용 부담이 나오고 엔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래프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해서 디젤 엔진을 돌리다 보니까 천연가스에는 메테인에는 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좋은 부식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아직까지 디젤 엔진이 중류를 0.5% 이하 중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스크라바가 있고 아직 장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온 엔진 자체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문제가 되는 선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좋은 부식은 황 함유량이 많을수록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스크랍 자체를 이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 법적으로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만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디젤 엔진 사용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운반선 있잖아요. LNG선. 그런 것을 좀 엔진을 디젤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천연가스가 운송 도중에 천연가스 1과 그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바뀌거든요. 그 보일러 가스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디젤 엔진 자체에 대해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하나 천연가스 자체를 아예 일반 화물선인데 컨테이너선 같은데도 천연가스 자체를 저장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그걸 디젤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옛날에 비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 발전이 좀 많이 되고 엔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릅니다. 선박을 전기로 움직일 시대가 고도라고 하십니다. 왜? 자동차 엔진 변하듯이 선박 엔진 똑같이 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자동차 있죠? 네. 마찬가지로 선박도 그런 거 나옵니다. 시대가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되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은 요 정도 하겠는데 혹시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교육 내용 중에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다른 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 제가 뭐 이게 제 목소리는 크게 되고 여러분 반응이 좀 시동차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특별한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